안녕하세요. 모빅을 배워가는 모빅베어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3억이 되는 기적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핫한 비트모빅의 이모의 기적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모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모빅은 201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10년 장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드포크 코인입니다. 모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상 배포 방식이에요. 비트모빅은 커피를 사거나 책을 사거나 혹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종이 지갑으로 나눠줬죠. 이렇게 배포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이 왜 1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현상적으로 재현해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모빅은 이런 가설을 세우고 진행된 하나의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바로 화폐란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다 어떻게 얻는지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정신적, 시간적, 물적 비용을 투입해 얻은 것은 영원으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가설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빅은 대량 배포 이후에도 2년 넘게 꾸준히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즉, 이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빅이 비트코인에서 나왔지만 비트코인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참여 고래인데요. 비트코인은 초기 고래들이 마약할 자유를 외쳤던 사이버펑크였던 반면에 비트모빅의 초기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인문학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배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모빅의 락업 물량입니다. 초기 배포된 약 400만 개의 물량 중에서 200만 모가 자발적 락업으로 보관 중이며 추가로 고액권 형태로 80만 모가 락업에 참여 중입니다. 이분들이 새로 진입하는 분들에게 트럼펄린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빅의 특성으로 인해 모빅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래 사냥 프로젝트입니다. 예전 비트코인 블록의 스냅샷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모빅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에요. 쉽게 말해 잠들어 있던 비트코인 고래들의 지갑을 다시 불러내는 프로젝트죠. 이건 비트코인의 리스크인 언노운 코인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도입니다. 기업들에게도 모빅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풍부한 커뮤니티가 구성된 상태의 코인을 활용하면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결국 모빅은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다시 실험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겼던 그 순간처럼 모빅도 신뢰와 시간 그리고 커미트먼트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모의 기적을 알아볼까요? 이모의 기적은 단순한 가격 이벤트가 아닙니다. 비트모빅 생태계에 새로운 10만 명의 참여자를 유입시키는 게 진짜 목표예요. 특히 엘뱅크 거래소에서 모빅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더 큰 글로벌 거래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참여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엘뱅크에서 새로 구입한 이모로만 참여할 수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빅은 사용 불가, 중간에 이동하거나 출금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참여 인원은 10만 명 한정, 한국인 성인만 가능하고 본인 인증이 필수예요. 보상은 서초 본사에서 직접 수령, 계정 양도는 불가능하고 계좌 개설에 약 10만 원의 실비가 들어갑니다. 또 계좌 수령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종이 지갑 수령 또는 개인 공개 키 제출. 참고로 젠슨5는 공개 키 제출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엘뱅크에서 구매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 대전제는 12월 1일부터 엘뱅크에서 이모를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뱅크 상에서 트랜잭션, 즉 거래 기록이 남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살펴볼까요? 우선 이 프로젝트는 모든 시간 기준이 한국 시간입니다. 12월 1일에 엘뱅크에서 테더로 이모를 구매했다면 엘뱅크 상에 구매한 기록이 남으니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엘뱅크에서 이모를 판매한 후 다시 이모를 구매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엘뱅크에서 트랜잭션을 일으켰으니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 지갑에서 바로 엘뱅크 지갑으로 모빅을 보낸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엘뱅크에서 거래한 기록이 없으니 해당이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12월 1일에 엘뱅크에서 모빅을 팔고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월 1일에 모빅의 가격이 지금보다 혹시 오를지도 모르니 미리 사두는 해칭 전략이 바로 이렇게 모빅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전략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 구조를 볼게요. 총 5단계로 진행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격 조건과 유지 기간이 높아져요. 1단계에서 1모 기준으로 $1,000를 넘어가면 4모로 되고요. 다음 단계별로 1개월 동안 $1,400 이상이면 8모, 2개월 동안 $2,100 이상이면 16모, 3개월 동안 $2,800 이상이면 32모, 4개월 동안 $3,500 이상이면 64모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2모를 스테이킹 해놓고 최종까지 버티면 62모를 보상받아서 총 64모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1단계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2단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가격 조건은 약 $700씩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들어간 시작점에 따라 보상이 변경되는 건데요. 하루 동안 최고가 기준으로 내가 들어간 시작점이 설정되는 겁니다. 엘벤크에서 모빅을 구매한 날의 최고가가 $1,000 이하라면 1단계 달성 조건은 $1,000 초과가 됩니다. 반대로 구매한 날의 최고가가 $1,000 이상이었다면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1단계 기준이 더 높게 시작돼요. 만약에 모빅을 사는 날에 모빅의 가격이 $1,400보다 더 오른 상태면 어떨까요? 다음 테이블과 같이 각 단계별로 한 구간씩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즉, 시장이 이미 높은 구간이라면 그만큼 기준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죄수의 딜레마가 역전된 구조이지요. 그럼 이 시작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볼까요? 그 기준은 하루 중 최고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월 1일에 내가 $900를 주고 샀다고 해도 만약 12월 1일 중에 최고가가 $1,010이면 시작점이 한 단계씩 올라간 $1,400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산 가격보다는 그날 하루 동안 최고가가 얼마냐에 따라 내가 진입한 시작점이 설정됩니다. 다음으로는 통과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단계는 하루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입니다. 즉, 하루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기준 가격을 넘게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12월 1일에 $900로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12월 1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루 동안 최고가가 $950였다면 우선 시작점이 $1,000 이하로 인정받아서 이 테이블과 같은 보상 구조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만약 최고가가 $1,100였다면 12월 2일에 1단계는 통과하게 되는 거죠. 2단계부터는 유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는 1개월 즉 31일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하루 최저가 기준으로 16일 이상을 $1,400 이상 가격이 유지돼야 합니다. 하루 기준이므로 연속일 필요는 없고 최저가가 $1,400 이상인 날의 총합이 16일 이상이면 통과인 거죠. 마치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뒷면보다 많이 나오면 앞면으로 취급해주는 것과 같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0일에 최저가가 $1,400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10일 기준으로 31일 이내에 최저가가 $1,400 이상인 날이 16일이 되면 이 단계는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 기간과 가격 조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보다 보면 중간에 보상을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청구할 경우 그 순간부터 다음 단계로는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공재가 남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남는 공공재는 그 남는 자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위한 다음 차수의 에어드랍 물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받는 보상 비율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차엔 2배 보상, 2차엔 1.75배, 3차엔 1.5배 정도로 조정돼요. 물론 이 비율은 남은 공공재를 기준으로 재계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계에서 탈락된 자리의 에어드랍 물량은 다음 차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정하면서도 점진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는 예시로 그려본 그림인데요.
1차를 진행하다가 만약 2단계에서 유의미한 탈락 물량이 나왔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즉, 각 단계별로 어떠한 시나리오로 갈지는 그때 탈락하여 남는 공공재의 현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자율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자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공재 사용 계획입니다. 총 물량 수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으니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물량의 수치는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모빅은 지금까지 약 2천만 개가 발행되었고 그중 약 1,500만 개가 공공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중 이모의 기적에는 약 620만 모가 배정되어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외에도 호주 락컵과 콘솔 보상으로 700만 모, 고래사냥 프로젝트에 100만 모, 기업형 블록체인에 100만 모, 이렇게 투명하게 사용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을 살펴볼까요? 우선 11월 중에 계좌 신청 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공지는 오태민의 비트모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아직 이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계좌 신청 시에는 모빅 지갑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하니 고정 댓글에 있는 지갑 사용 방법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좌 신청 후 12월 1일에 본격적으로 모빅을 엘뱅크에서 사면 되는데요. 엘뱅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사전에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특히 국내 거래소에서 엘뱅크로 전송하는 경우 국내 거래소도 가입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전송 방법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영상도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모 구매 전략도 미리 수립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모의 기적은 단순한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비트모빅 생태계를 10만 명으로 확장시키는 대규모 참여 캠페인입니다. 새로운 참여자, 공정한 구조, 그리고 명확한 규칙,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기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이모의 기적의 진짜 의미는요, 100만 원이 3억이 되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모빅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로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모빅의 창시자이신 젠슨 옥께서 비트코인을 처음 발견하셨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약 50만 원이었는데요. 마침 지금 모빅이 이 가격대인 게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꼭 이모의 기적에 함께 하시면서 모빅에 대해 같이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빅베어였습니다.